설 대목을 맞아 전통 민속 5일장이 차례 음식을 준비하려는 인파들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설날 당일 도내 고속도로 교통량은 44만 대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이 김한근 전 강릉시장의 재입당을 승인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에다 예비후보 7명이 등록해 본선 대진표가 어떻게 짜여질지 관심입니다. 도내 모 전문대 총장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학교 건물 공사를 주겠다고 업체를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농업인 경영회생을 목적으로 농어촌공사가 사들인 일부 농지가 일반인들에게 팔리면서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 대목장인 동해 북평 5일장은 설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북평 5일장은 200년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음식을 장만하려는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 깃들었습니다. 훈훈한 대목장 풍경, 배현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명절 축포를 울리듯 뻥튀기 기계 소리가 장터 곳곳으로 울려 퍼집니다. 어물전을 찾은 손님들은 생선을 이리 보고 저리 살피며 조금이라도 더 좋은 물건을 골라봅니다. 이건 얼마예요? 어느 게? 요거는 한 마리 13,000원. 떡집과 과일 가게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치솟은 물가에 지갑을 열기가 쉽지는 않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며 정성과 마음을 담아 대목장을 찾은 겁니다. 모처럼 맞는 설인데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준비를 좀 해가지고 뭐 술도 한잔하고 이렇게 뭐 그동안 뭐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즐겁게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사 장거리 보러 왔는데 고기 사고 나물도 사고 맛있는 거 좀 사가지고 이제 애들 주고 손자들 오늘 내려오고. 끝자리가 3일과 8일인 날에 열리는 동해 북평 5일장은 조선 정조 임금 때인 1796년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현재도 전국 3대 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동해 북평 5일장에는 설 대목을 맞아 명절 음식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하루 종일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대목장을 기다려온 상인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오늘 뭐 날이 좋으니까 좀 많이 나오셨네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피크 날이잖아요. 단대목이네. 높은 물가로 가게 경제도 위축되고 있지만 설 명절을 앞둔 북평 5일장의 인정과 마음만큼은 풍성함과 넉넉함이 가득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설 연휴 강원도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에 따르면 강원도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지난해보다 5.5% 증가한 36만 2천 대고 설 당일 교통량은 10.3% 증가한 44만 대로 예상됩니다. 최대 혼잡 시간대는 강원 방향은 내일 오전, 서울 방향은 모레 오후입니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소형차 전용 갓길 차로제를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한근 전 강릉시장의 국민의힘 재입당이 승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앞두고 재입당을 신청한 김한근 전 강릉시장을 비롯해 모두 7명에 대해 재입당을 승인했습니다. 김한근 전 강릉시장을 비롯한 7명 모두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 공천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강릉선거구에는 권성동, 김한근, 오세인 등 3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김중남, 배선식, 최종윤 등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개혁신당에는 이영랑, 진보당은 장지창 씨가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강원도 내 모 전문대 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 8부는 지난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해당 전문대 총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총장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12월 임직원의 소개로 만난 공사업체 대표에게 학교 건물 인테리어와 승마 교육 건물 공사를 주겠다고 속여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총장은 또 임직원에게 급여 체불 등으로 인한 형사 고소건으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총 8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농업인 경영회생을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여 당사자에게 다시 빌려줬다가
환매가 이뤄지지 않는 토지가 다른 일반인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개발 행위가 가능한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들은 매매 후 다른 용도로 쓰여 오히려 농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관령 일대 눈 덮인 고랭지 밭에 거대한 석축을 쌓은 곳이 보입니다. 평창군의 재활용 선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3년 전 민간 사업자가 농어촌공사에서 일부 땅을 사들여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과 바로 옆의 토지 등 2개 필지 15,000여 제곱미터는 농업인이 40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밭입니다. 빚에 허덕이던 60대 농업인이 14년 전에 농어촌공사에 판 뒤 환매하지 못했고 결국 공개 매각됐습니다. 농사지값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모든 게 올라가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이럴 때는 빚만 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 높지. 한국농어촌공사가 9억 원에 사들인 2개 농지의 최종 매매 가격은 7억 원이 오른 16억 원이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밖의 토지이다 보니 농지 한 개는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개발 행위 목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지난해 환매를 포기한 정선 임계의 한 과수원은 농업 행위만 할 수 있는 절대 농지임에도 농어촌공사의 매입 가격보다 5천만 원이 오른 2억 원에 최근 공매 처분됐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입지 여건상 농사용 창고 등을 지을 수 있어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이라며 개발 행위 목적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입지 조건이죠. 농업용 시설을 하기도 좋잖아요. 도로가 양쪽에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평창과 정선, 원주 등에서 매각된 농어촌공사의 토지 상당수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농업진흥구역 밖이었습니다. 이렇게 팔린 땅들에서는 계속 농사가 이루어질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곡물 작업률이나 식량 작업률을 올리는 게 목표로 되어 있는데 농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농지를 축소시키고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악용이 된다면 제도의 취지가 전혀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인 경영 회생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매입된 농지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농촌에 힘들게 버티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혹시나 이런 기회를 잡아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지. 나는 뭐 이제는 다 포기했고.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 2020년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던 자리는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돌봄의 축이 영유아에서 노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장을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지난 2007년 어린이집 전용 4층 건물로 세워져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머물던 곳입니다. 한때 원화 189명이 다니는 춘천 시내 민간 최대 규모 어린이집이었지만 아이들이 30명까지 줄자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1층은 아직도 어린이집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2층부터 4층까지는 노인 요양시설로 용도를 바꿨습니다. 유아들이 이제 감소된 현실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가 이제 현 시점이기 때문에 이처럼 아동 보육시설이었던 곳이 노인 요양시설로 전환한 사례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춘천 5곳, 강릉 6곳 등 강원도에서 모두 11곳의 아동시설이 노인 요양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94곳에 달합니다. 충북 충주와 전북 정읍에서는 산후조리원이 요양원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 인구 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양질의 공공 노인 요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공립치매형 요양시설의 경우에 12개 시군에서 24개 시설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4년 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강원도. 늘어나는 노인 요양 수요에 맞춘 돌봄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설명절을 맞아 1,777억 원의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485억 원에 비해 291억 원, 19.6% 늘어난 수치입니다. 발행권을 권종별로 보면 5만 원권이 79.7%, 만 원권이 18.4%를 차지했습니다. 순 발행 액수는 설 명절 직전 한국은행 강원본부 열흘 동안의 영업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올해 강원도 내 공립중고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224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번 임용시험에는 모두 1,903명이 지원했고 224명이 최종 합격해 평균 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13일과 14일 도교육청에 방문해 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직무 연수를 이수한 뒤 신규 교사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강릉 금진항 인근 해상에서 선박 2척이 충돌해 1명이 숨졌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강릉 금진항 인근 해상에서 5.6톤급 어선과 21톤급 관리선이 충돌해 어선 선장 59살 이모 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충돌 선박은 인근 어선에 의해 예인됐고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오늘 오전 0시 30분쯤 강릉시 회산동의 한 길거리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를 붙잡아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